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1405년 어느 날의 실록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자 즉 양녕대군이 주상 즉 태종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예에 맞지 않는 일이 많았다. 주상이 태자를 꾸짖었다. 너는 어째서 언행에 절도가 없느냐?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라고 말입니다. 평소 세자의 행동거지에 불만을 품었던 태종이 이날은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세자와 함께 수라를 들면서 밥상 예절이 어찌 그 모양이냐 라고 꾸짖는 것은 물론이고, 세자가 공부를 소홀히 한 죄를 물어서 세자의 내간인 노분의 볼기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세자의 스승들이 세자궁에 급히 집합해서 학문에 힘쓰지 않으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세자를 타일렀다고 합니다. 실록은 임금이 세자가 공부한 것을 암송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밤을 새워서 공부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폐위된 양녕대군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 세종은 33년 후에 이때 일화를 꺼내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녕대군이 세자였던 시절에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과실이 많아서 부자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지금 세자와 세 차례씩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이기에 앞서서 지존인 임금과의 식사가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양녕대군의 세자 시절 스승인 권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자는 과거에 급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한 가지 재주라도 입신 출세할 수 있지만 윗사람 즉 임금은 배우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고, 정치를 못하면 나라는 곧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자와 세자를 나라의 근본 즉 국본이라고 한 겁니다. 훗날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책임질 어린이였기 때문이죠. 그것은 원튼 원치 않든 원자와 세자로 책봉된 어린이의 운명이었습니다. 왕실의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한 의식을 치렀는데요. 잘 씻은 탯줄을 태양 아래 넣은 뒤에 태실에 정중하게 봉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예뻐지고 단정하게 된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자의 조기교육은 3세 무렵까지는 보양청에서 맡았는데요. 이를 두고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리죠.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붓과 먹을 가지고 놀고 책 읽는 신용을 했으며 공자와 효자의 일생을 그린 그림을 보며 흉내내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는 너무 일찍 일어나는 어린 아들을 걱정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조는 등잔 그림자를 가리고서 세수하고 빗질을 했다고 합니다. 중종의 원자인 인종도 그랬다고 합니다. 만 3살도 안 되는 때 천자문을 다 외우고 한문 학습서인 유합을 절반이나 외웠다고 합니다. 중종은 한 번 들으면 곧 외우니 이 어찌 보통 아이겠느냐 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왜 지금도 우리 딸 아들은 천재야 천재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금도 여염집 부모와 같았다라는 거죠. 3살까지는 보양청에서 맡았던 원자의 교육은 4살에서 6살 사이부터 강학청이 맡았는데요. 가장 먼저 스승과 원자의 상견례를 치렀는데요.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한들 코 올리게 원자 아닙니까? 원자가 늑수그리한 재상급 스승을 맡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현종이 원자 즉 숙종이 수염난 사람들을 보기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들어오고 친해진 다음에 들어와라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원자의 공부는 한 글자씩 습득한 이후에 새로운 글자를 더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예절이었는데요. 스승 앞에서의 예절과 부모님께 드리는 문안 등 상강 어른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그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는 원자에게 조청 2숟갈을 먹였다고 하는데요. 당 보충한다는 말이 있듯이 흡수가 빠른 당분을 섭취시켜서 수업 전에 머리를 맑게 하려는 것이었겠죠. 원자가 글씨를 배우면 다 외웠는지 스승 앞에서 발표해서 통과 점수를 얻어야 했습니다. 원자의 학습 진도가 좋으면 임금은 그 노고를 격려하고 스승들에게 다가상을 베풀었는데요. 정조가 원손 때의 일화인데요. 하루는 영조가 원손을 불러서 스승 남유영에게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영조가 원손에게 내 스승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니까 원손이 스승의 존칭을 생략한 채 남유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임금 앞이라 스승의 이름자를 그대로 불렀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한박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영조는 원손이 동몽선습을 줄줄 외우는 것을 보고 야, 외우는 소리가
쇳소리처럼 쨍쨍하구나 라고 즐거워하면서 스승 남유영에게 농을 던졌습니다. 경이 시험을 보면서 혹시 낙제점을 준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유영이 아닙니다. 원선이 늘 잘 외워서 낙제점을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조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남유영에게 호피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이 아니다. 나라의 종사를 위한 것이다.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은 위엄을 갖춘 엄한 스승이 되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자의 과목 중에는 소학이 특히 강조가 되었는데요. 소학은 유교 윤리의 핵심을 논하고 옛 성현의 언행을 담은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학에서는 부모와 윗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중하며 법과 친하는 도리를 가르쳤다. 이것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의 기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조는 나도 소학을 100번쯤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줄줄 외울 수 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물론 효를 가르친 효경과 한자 자습서인 훈몽자회, 동몽선습, 경몽요결 등도 15살까지 배워야 했던 기본 과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설을 배웠는데요. 원자옥은 세자는 과거 시험 때문에 사설을 배우는 일반 자제들과는 다른 인성교육 위주의 커리큘럼이 채택됐던 것입니다. 원자옥은 원손이 왕세자로 공식 책봉되면 본격적으로 제왕학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세자로 책봉되면 길이를 잡아서 성균관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배움을 청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상하죠? 왕실에 세자 혹은 세손을 위한 교육기관인 시강원이 있는데 왜 굳이 성균관에서 입학식을 치러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망고의 스승인 공자님께 술잔을 올리고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의식을 통해서 왕세자 역시 학생 출신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의미였습니다. 손주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창경궁에서 나와서 성균관으로 가서 입학하는 모습을 그린 왕세자 입학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자가 성균관 대성전에서 공자와 같은 유교 성현에게 제사를 올린 뒤에 스승에게 깍듯하게 배움을 청하는 의식입니다. 세자의 공부는 시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교육은 크게 하루 3번 치르는 법관과 불시에 받는 소대어 야대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회강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그날 배운 문장을 두고 책을 덮고 외우는 배강의 원칙을 따라 했는데요. 경서 내용을 모두 외워야 하는 배강이 세자를 고달프게 했답니다. 몸이라도 아프면 죽을 맛이었죠. 실록을 보면 숙정임금이 내가 강의하는 중용에 관해서만 배강 즉 공개 암송토록 하고 다른 책들은 인강 즉 책을 보면서 해석하는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인데요. 이 인강을 하게 해라. 세자 즉 경종의 다리 질환이 심하다라고 배려를 해줬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배강뿐 아니라 한 달에 2, 3회씩 스승과 임금 그리고 여러 신하들 앞에서 학문의 수준을 시험받는 회강 역시 왕세자들을 옥죄는 수업이었습니다. 1744년 사도세자가 회강할 때 경서 내용을 빠뜨린 왕세자에게 합격점을 준 시강관이 문책을 당했는데요. 영조는 스승이라는 자가 벌써 세자의 마음만 맞추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호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반면 정조는 왕세손으로 15년간 있으면서 제왕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5년간의 동궁 시절에도 경서 공부에 마음을 쏟아서 부지런히 했다. 왕위에 올라서는 제대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끼니도 제때 때우지 못하면서 틈만 나면 좌우에 책을 두고 밤낮으로 사색에 잠겼다 라고 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의복은 화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때가 묻고 솔기가 터진 것도 싫어하지 않았다. 여름에 입은 모시적삼이 자주 빨아서 실오라기가 엉성해졌다. 신하들이 새 옷을 세탁하고 입으시라 라고 주청을 하니까 임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깝다. 내가 입지 않은 옷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에는 과인은 이렇게 넓은 집에서 가벼운 옷을 입고도 이렇게 땀을 줄줄 흘리는데 하물며 저 찌는 가마솥같이 더운 이 오두막집과 달팽이집 같은 작은 집에서 어떻게 이 더위를 보낼까
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조야말로 왕실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즉 실천의 미학을 고연한 군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결국 백성을 향한 임금의 마음씨로 통한 겁니다. 여말선초의 문인학자인 권근은 태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임금의 덕을 이룰 때까지 학문을 그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인 정치의 끝판왕이란 요임금이 될 때까지 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뜻이었겠죠. 그렇게 공부해도 어느 분은 성군이나 명군이 되고 또 어느 분은 홍군이나 암군, 폭군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와 백성을 책임질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